안녕하세요. 한여루의 목선반 교실 이건무입니다. 오늘은 한스 후크틀 가리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후크틀의 종류는 먼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뚫는 드릴 칼이 있습니다. 드릴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는 칼을 좀 구멍을 넓힐 수 있는 넓히는 안 아구리 칼이 있습니다. 안 아구리 칼. 자, 그 다음에 큰 기물의 안쪽을 주로 러프하게 가공하는 갈키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물의 안쪽 벽 쪽을 따듬어주는 옥갈고리 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물의 바닥 쪽을 가공하는 그냥 갈고리 칼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건 보통은 제가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푸시컨용 갈키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릇의 이쪽 벽 쪽을 더 깔끔하게 베어낼 때 쓰는 칼인데, 일반적으로 좀 가공 기술이 뛰어난 분한테는 유용한 칼인데, 초심자들한테는 좀 너무 어려운 칼이라서, 그리고 제가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한 칼들이라서, 그건 제가 쓰는 용도에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좀 만들기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조할 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이 해결되면 또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멍을 뚫는 드릴 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드릴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드릴 칼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드릴칼은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절보다 조금 한쪽 날이 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반듯하고 중앙 부분이 반듯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 형태로 돼 가지고 왼쪽에 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 네. 그래서 왼쪽에 그 날이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 넓은 판이 이 날보다 구멍 뚫리는 것보다 더 넓으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펼쳐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대부분 이제 목기 깎는 분들은 그걸 독사칼이라고 하게 돼요. 이렇게 독사 뱀대가리 모양이라고 해서 독사칼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 구멍 뚫는 이 드릴칼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 날의 중심에서 이쪽 오른쪽 날 없는 부분이 더 넓으면 안 되고요. 여기 삼각형 모양이 좌우 대칭이 맞아야 뚫을 때 한쪽으로 뚫리거나 그런 경우가 없고 정확히 뚫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날 폭이 조금 더 이쪽 오른쪽보다는 길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갈아내서 그 날이 없는 부분보다 더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세우느냐 눕히느냐에 따라서 칼 받침대 높이 조절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네, 과도하게 이렇게 펼쳐 놓으면 칼 받침대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처음에 입구 쪽 뚫을 때 구멍이 작은 거 뚫을 때는 굉장히 톱밥 배출이 잘 돼서 잘 뚫리지만 이제 깊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쪽 밑면이 닿기 때문에 이제 칼을 들어 올리면 너무 이렇게 벗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버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반드시 해오면 톱밥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드릴 칼은 특징적으로 구멍을 뚫는 칼인데 정확히 중심을 뚫을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목선반의 헤드의 그 주축대하고 그 심부하고 일치되게 뚫어줘야 됩니다. 삐딱하게 뚫으면 들어가면서 안에서 뾰족한 심지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뚫려요. 중심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사용하는데 편하지만 드릴보다 훨씬 편하죠. 근데 안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음에 느낍니다. 근데 요령이 생기면 드릴보다는 훨씬 편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안아구리 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아구리 칼. 안아구리카르라는 말은 그 우리나라 그 순수한 한국말이더라고요. 안쪽 아구리면을 깎아낸다, 이게 속을 파낸다, 이런 뜻인데, 이 안아구리카르 특징은 칼이 아래로 쳐져 있지 않고 윗날을 쓰는데, 갈고리나 이런 건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지만 안아구리는 여기가 반듯합니다. 반듯하고 위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이제 날 쪽이 날 뒤쪽보다 튀어나와서 경사져 있고요. 이렇게 경사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져 있고 이쪽에 살짝 접어져 이렇게 숫돌로 살짝 이중각으로 접어져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이중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안 되고요. 살짝 숫돌 작업할 때 이렇게 갈 때 약간 띄워서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날 뒤가 이 면을 고를 때 날 뒤에 등이 간섭을 안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아구리 칼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아구리 칼의 특징적인 것은 자 이쪽 왼쪽 날이 이렇게 있고 칼 받침대를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내려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드릴 칼 뚫는 거나 갈고리 칼, 갈키 칼에 비해서 한 1cm 정도 아래로 칼 받침대를 대폭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린 다음에 작업자의 왼손이 스핀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의 그 각도는 위로 약 15도 정도, 여기가 0도라면 한 15도 정도에서 한 20도 정도 이렇게 틀어서 아래 8시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구리 칼은 특징적으로 구멍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 면에 접시같이 완만한 면에 면을 잡아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갈고리 칼로도 할 수 있지만 갈고리 칼보다 얘가 조금 더 접시면 깎을 때는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숫돌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그라인더 작업이 돼 있으면 그대로 면을 딱 붙여서 이렇게 숫돌질을 이렇게 숫돌질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눈에 안 보이게 살짝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중각이 살짝 되게. 근데 이중각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은 칼을 버립니다. 이렇게 둥글게 갈리거나 그러면 날쪽 갈린 면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 얘가 둥글게 갈려버려요. 그러면 칼의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가공이 잘 안 돼요. 중앙을 잡을 때 이 중심을 걸 때 이쪽 면을 잡을 때도 어쨌든 중심을 걸 때 이게 잘 안 걸려요. 엇갈리게 되면, 둥글게 갈리게 되면.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테이퍼지게 갈려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살짝만 띄워서 거의 근데 의식적으로 보면 약간 거의 다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살짝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중각은 갈고리 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키칼에 대해서 알아보면 갈키칼은 갈고리나 아나고리 칼하고 반대로 날을 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윗날을 쓰는 게 아니라 아래날로 쓴 거예요. 아래로 해서 날을 아래로 방향을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쓰는 칼이에요. 그래서 갈키처럼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서 빼낸다. 이런 그 의미로 제가 갈키칼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키칼은 자, 이런 형태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긁어내죠. 이렇게. 근데 이 갈키는 특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약간 테이퍼가 져 있습니다. 이쪽이. 예, 이게 보통 장국 깎는 분들이나 이런 거 소프트우드를 가공하는 분들은 아주 얇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얇게 해서 거의 그냥 여기를 일자로 갈아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쪽을 테이퍼지게 해주고 소프트우드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하드우드는 제가 그걸 조금 개선을 한 게 이렇게 테이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약간 테이퍼가 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소프트우드는 최대한 날이 조금 얇으면서 연삽해야 돼서 이 하이스는 별로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이스 51종을 쓰는데 보통 그 장국 깎는 분들은 그 탄소강 종류를 써서 열 처리를 해서 뭐 물에다 담근다거나 오일에 담궈서 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 특징적으로 하이스를 단조해서 그냥 열 처리 없이 쓰는 이 51종의 특징은 탄소강보다 오래 써요. 날물이 오래 가고 그 마모가 비교적 적죠. 숫돌질을 했을 때 날도 잘 든 편이고, 근데 이제 탄소강 종류는 열 처리를 본인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으면 만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탄소강은 마모가 빨리 옵니다. 대신에 숫돌질을 했을 때 하이스보다 비교적 처음에는 아주 더 예리하게 잘립니다. 그래서 그 하드우드보다는 소프트우드를 깎을 때는 이 하이스보다는 그렇게 그 탄소강 종류의 그걸로 단조해서 열 처리를 한 그 가리칼이 더
유용하게 쓰이는데, 하드우드는 그렇게 한번 갈아서 오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하이스가 더 좋은 칼입니다. 그래서 하드우드에는. 자, 그래서 이 갈퀴는 구멍을 뚫고 그릇을 한 번에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파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기물을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양의 후크툴이나 이런 링툴 이런 거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죠. 비교적 갈퀴나 갈고리, 아나고리 칼에 비해서 다루기도 좀 쉽고요. 대신에 자기가 잘못 다루면 칼을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항상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후크툴의 특징은, 이 갈퀴의 특징은 아랫날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항상 절삭면하고 일치되게 해서 절삭각이 포를 뜬다고 해야죠. 회전 반경에서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뭐냐면 저항이 세서 가공이 어려워지는데, 이거 뭐 아나고리 칼이나 갈고리 칼이나 갈퀴나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양의 볼가우지 종류도 마찬가지죠. 절삭각과 일치되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쪽 이 그릇의 단면을 반드시 짤 때, 회전이 될 때 절삭의 회전의 직선으로 표시된다고 했을 때, 얘 칼을 이렇게 직선과 일치되게 날을 뭐냐면 위치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걸쳐요. 이렇게 걸면 잘리는 면이 굉장히 폭이 넓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세집니다. 그래서 잘 잘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쇠 깎는 선반들 인서트로 해서 깎는 것들도 보면 대부분 칼날의 위치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돼 있잖아. 그걸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쇠가 있으면 기물에 맞춰서 잘리는 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톱밥이 배출될 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잘리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각도를 유지하려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칼을 이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이쪽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잘리는 면과 반듯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가리칼도 마찬가지고 이 갈고리도 마찬가지예요. 날 모양 형태에 따라서 약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좀 날이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잘리는 면과 이 날의 방향이 수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자, 갈고리와 옥갈고리, 갈고리 칼과 옥갈고리 칼은 형태가 비슷해요, 보면.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갈고리 칼은 자, 똑같은 갈고리 형태인데 특이점은 이 뒷날 각에 있습니다. 자, 갈고리 칼은 이쪽 왼쪽이 날이에요. 자, 이 그림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왼쪽이 날이에요. 그러면 날 모양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쪽이 날이고 이쪽이 뒷등이에요. 뒷등.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갈고리는 이게 갈고리입니다. 자, 날 쪽이 더 튀어나와 있고 날 등 쪽이 더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안아구리 칼 설명했듯이 숫돌질을 할 때 살짝 띄워서 갈아서 앞쪽 이쪽 날이 약간 이중각으로 이렇게 갈리게, 둥글게 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그 갈고리 칼로 중앙을 처음에 걸 때 딱 달라붙어서 걸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칼의 특징은 항아리의 둥근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아나골이나 갈키로 이렇게 가공하기는 힘든데 얘는 아래로 쳐져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항아리에 담으면 이쪽으로 넣어서 오목한 그릇을 깎을 때도 그릇이나 항아리를 깎을 때 그 가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 쪽을 정리할 때 그릇에 오목한 깊은 쪽 그릇을 정리할 때는 아나고리 칼보다 이 칼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편안하고. 반대로 옥갈고리는 반대로 이 날 뒷등이 날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날이 약간 사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날이 사선으로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더 작업할 때. 그래서 자, 이 형태가 옥갈고리입니다. 그래서 날보다 뒷등이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이 그릇의 안쪽 바닥 쪽을 정리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질 못하고 이쪽 옆면, 그릇의 옆면을 훑어낼 때 아주 편합니다. 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칼이고,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자, 이 링툴을 서양인들이 만든 이 링툴을 두 개로 분리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갈고리와 갈고리는. 그래서 링툴의 이쪽은 갈고리 칼이고 이쪽은 옥갈고리 칼의 그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링툴에 단점이 있어서 저는 분리해서 되는데, 링툴이 전체적으로 날이 둥글게 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톱밥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톱밥이 끼어서 가공하면서 자꾸 털어내야 되고 뭐 해서 별로 큰 그릇을 깎을 때는 이 툴들은 잘 안 써요, 제가. 근데 뭐 나쁘지 않은 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칼들의 종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칼들의 그 종류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깎을 때 효율적인 칼들을 선택해서 기물을 깎으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가지 툴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깎을 수도 있고 작업 시간도 빨라집니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은 여러 가지 종류로 갖추고 있는 게 작업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한 가지 툴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 가지 툴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칼들보다 뭐 했을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업 효율성이 여러 가지 칼로 분류되어 있는 게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은행나무 볼을 지금 그 교육 시간에 시범을 보여주면서 깎은 볼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죠. 이런 볼들을 가리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조금 빠른 시간에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그 작업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리칼 사용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